파스칼은 간단한 원칙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로 항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박한 삶은 때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특히 청구서가 쌓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그러했다. 그의 딸 중 한 명은 애나라는 이름의 다정하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게다가 가족의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그녀의 결심은 감탄할 만했다. 그녀는 대학 마지막 학년의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정의 생계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것은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소를 띠고 각각의 도전을 맞이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화가 파스칼이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안정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가 신뢰했던 한 동료가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유망한 신규 투자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파스칼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의 전망에 이끌려 결국 투자를 결정했다. 이 투자가 그들 가족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눈은 빛났다. 그러나 잔인한 현실은 곧 드러났다. 가족의 모든 저축을 이 의심스러운 투자에 예치한 후 투자기관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파스칼의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함에 대한 그의 믿음도 함께 가져갔다. 그 투자의 수익성을 설득했던 그의 친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파스칼에게 배신과 절망의 씁쓸한 맛을 남겼다. 재정적, 정서적 파국에 직면한 파스칼은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신뢰와 불확실한 미래는 그의 성급한 결정의 결과에 직면한 그에게 끊임없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가족 부양에 대한 걱정이 돌덩이처럼 짓누르며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애워쌌습니다. 채무와 체납된 집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쌓여 그의 뱃속을 괴로운 덩어리로 바꾸었습니다. 각 생각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경쟁이었지만 그에겐 선택지가 부족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작은 집을 둘러보며 파스칼은 자신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그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리는 느낌을 삼키며 파스칼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족 소유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인 상사가 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불급여나 대출이라도 요청해야 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용주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노출하는 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은 직장에서 결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고 작은 약점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등을 벽에 대고 가족의 필요가 걸린 상황에서 두려움에 맞서고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가운데 파스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판단보다 연민이 승리하길 기도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세르주,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의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는 사업가는 파스칼의 애타는 간청을 쥐에 깊게 들었다. 그의 눈은 꿰뚫는 듯하며 계산적이었고 파스칼을 쥐에 깊게 살피는 표정은 그저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의도까지 평가하듯 해석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긴 침묵의 순간이 지나고 세르주는 조용한 밤의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제안으로 긴장을 깨뜨렸다. 파스칼, 나는 당신 상황의 중대함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지난 몇 주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저의 가족 안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파스칼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톤으로 가득했다. 저는 당신의 딸 안나를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고 그녀가 독특하고 존경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당신을 임대에서 벗어나게 할 집을 제공하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안정된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딸이 제 아들 루카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르주의 말은 암시와 기대를 가득 품고 공기 중에 맴돌았다. 파스칼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어찌할 바 모르며 충격과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막 들은 것의 중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파스칼은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애쓰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제 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빚과 재정적 안정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게는 그녀 자신의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대신해 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르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세르주의 말이 파스칼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그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다. 세르주가 제안한 것은 그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딸의 운명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생각은 불쾌했고 입안에 씁쓸함을 남겼다. 세르주의 외아들인 루카스는 젊고 유망하여 가족의 성공적인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끔찍한 화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어 길고 힘든 회복 과정을 겪어야 했다. 눈에 보이는 흉터와 감정적 고통은 그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매일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맞서 싸우며 표식이 남은 몸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밝은 미래는 갑자기 고독한 수용과 치유를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루카스가 길을 찾기 위해 싸우는 동안 세르주는 그를 삼킬 위협이 되는 도전을 극복하도록 아들을 돕기 위해 고심하며 지켜보았다. 세르주는 아들 루카스의 고독에 대해 걱정하며 그가 동반자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루카스는 가족 저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혼자 지내며 그의 유일한 사회적 교류는 직원들에 국한되었다. 그가 한때 즐기던 사회적 삶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그를 몇몇 젊은 여성들과 소개하려고도 노력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를 거절했다. 세르주의 마음속에는 파스칼이 항상 언급하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젊은 여성 안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빚을 기회 삼아 파스칼을 설득하여 딸을 루카스와 결혼시키려 했다. 그날 파스칼은 세르주의 제안을 마음속에 담은 채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지만 또한 큰 대가가 따랐다. 결정의 무게를 어깨에 느낀 파스칼은 아내에게 세르주의 제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녀는 내용을 듣고 맹씹고 끔찍해하며 그가 자신의 딸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파스칼은 가족을 위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고민했다. 긴 논의 끝에 파스칼과 그의 탐파의 아내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안나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젊은 여성은 결혼 계획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안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요.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나요? 파스칼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딸에게 걸린 것을 고려해보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다. 안나, 제발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 그가 간청했다. 우리가 끝없는 청구서와 빚으로 몇 년을 고생했는지 이렇게 하자. 네가 그 젊은 남자와 결혼하고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와 헤어질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안나는 갈등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생각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또한 아버지가 직면한 압박을 이해했다. 다른 날에 파스칼은 세르주에게 그가 기다렸던 소식을 전하려 준비하며 목에 걸리는 어떤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실이 자신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딸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파스칼은 용기를 모아 세르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르주가 전화를 받았을 때
파스칼은 두 젊은이의 인생 경로를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세르주, 나야, 파스칼이야. 그가 시작하며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안나가 루카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전화기 저편에서 세르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놀람과 안도의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멋져요. 파스칼, 안나가 동의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제 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반자와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파스칼은 침을 삼키며 이 어려운 시기가 루카스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두 젊은이가 겪게 될 감정적 시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세르게이, 이해합니다. 파스칼은 답하며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의미를 내포한 무거운 말을 건넸다. 우리 모두 이 일이 그들 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파스칼은 딸뿐만 아니라 루카스의 운명도 결정지은 셈이라는 더 큰 부담을 느꼈다. 루카스 또한 거의 낯선 사람과 결혼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이 도착했고 루카스의 가족 저택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을 위한 예식이 열렸다. 안나는 드레스를 입고 통로를 걸어갈 때 아름다워 보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드디어 루카스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될 터였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선택된 길을 따르게 될 두 젊은이의 결합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제단 앞에서 그들은 그 순간까지 거의 서로를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될 것을 알고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주례자가 예식을 시작하자 그들은 서약을 교환하며 삶이 준비한 어떤 것이라도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식후 안나는 놀라울 정도로 상냥함을 보여주며 비록 상황이 특이했지만 최대한 공손하려고 애썼다. 루카스는 그의 침착한 목소리로 바뀐 외모로 인한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당신을 저 같은 괴물과 결혼을 하도록 거의 강요한 것에 사과합니다. 루카스는 내부의 싸움을 드러내며 중얼거렸다. 괴물? 그런 소리 마요. 안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외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결혼을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해내려 노력해야죠.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하며 루카스를 놀라게 했다. 안나의 반응은 루카스를 깊이 매료시켰고 그가 예상치 못한 관계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루카스는 다양한 치료를 받으며 개선되기 시작했고 안나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마음과 몸 모두에 새로움을 가져왔다. 게다가 안나는 루카스의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면을 발견했다. 그는 정직하고 재미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남자였다. 그의 성격에 깊은 감명을 받은 안나는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루카스 역시 그녀의 곁에서 위안과 사랑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치유와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며 서로의 품에서 삶이 던지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찾았다.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안나와 루카스는 마침내 진정한 부부로서 살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점차 그의 활동을 재개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감과 기쁨은 외모와 상관없이 안나와 나누는 진정한 사랑에 의해 다시 피어올랐다. 안나 또한 남편 루카스로부터 받는 사랑과 보살핌에서 행복을 찾았으며 그것은 어떤 겉모습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랑은 꽃피고 견고해졌으며 두 명의 소중한 아이들의 탄생으로 절정에 달했다. 부모에 의해 시작된 상황은 그들 부부에게 기쁨과 감사의 원천으로 변했다. 결혼 15년 만에 루카스에 관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다. 안나는 중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루카스의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서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고 호기심에 열어본 그녀는 놀라서 루카스가 화재로 고통을 받은 날짜가 적힌 병원 입원 날짜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날과 일치하는 날짜였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에 의해 안나는 계속해서 상자 속의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중에는 그 당시 도시에서 발생한 끔찍한 화재에 대한 뉴스 기사 조각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점들을 연결하려고 하면서 인쇄된 단어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 문서들 속에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안나는 믿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뉴스에 언급된 4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젊은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루카스였다. 점들을 연결하면서 그녀의 남편 이야기의 진실을 깨닫자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에워쌌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루카스가 그 작은 식당의 끔찍한 불길로부터 구해준 사람들이었다. 운명적인 그 밤으로 마음이 돌아가며 그녀는 혼란스러운 섬광들과 주변에 타오르는 불길의 소리만을 기억할 수 있었다. 안나는 루카스가 그녀를 현장에서 끌어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 순간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영웅의 진짜 정체는 트라우마 때문에 가려져 있었으며 운명이 그들을 몇 년 후 다시 함께하게 했을 때 그녀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발견의 크기를 흡수하면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루카스는 단순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 운명적인 밤에 그녀의 인생의 방식을 바꾼 구원자, 영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운명의 우연이 아니라 그 밤의 불길로 봉인된 인연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발견 후 안나는 화재가 발생한 날에 대해 루카스와 이야기하러 갔으며 대참사가 있었던 그날 밤에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놀란 것은 루카스가 감동적인 고백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는 걸 알고 있어. 루카스는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너는 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 루카스는 그가 결혼식 날 재단에서 안나를 보자마자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너가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차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로 남겼지. 루카스의 고백을 들은 안나는 말을 잃었고 그들의 관계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운명이 그들의 삶을 이토록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시킨 힘을 인정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